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꽃잎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꽃잎 그리는 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을 그리기 전에 난초꽃은 외엽 3판, 내엽 2판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꽃잎이 내엽과 여엽은 조금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외엽 3개는 똑같고 내엽 2개가 같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내엽인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면의 것을 보면은 내엽은 이렇게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외엽은 3개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나고 120도 각도로 이렇게 나는데 이 3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한번 관찰을 해서 묘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내엽과 외엽은 기본 구조는 같은데 모양이 살짝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초 이파리는 옆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가늘고 긴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글씨를 쓸 때 행서를 쓰는 원칙 하에 삼아야 됩니다. 글씨를 쓸 때 행서를 쓸 때 역입을 너무 많이 하면 부자연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역입을 안 하면 또 경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역입을 해서 끝을 글씨에 벼락 빼듯이 자연스럽게 빼주면 돼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가 옆에서 봐서 이렇기 때문에 위에서 오는 경우, 밑에서 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위에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고요. 옆에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이어서 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한 번씩 이런 잎사귀가 나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밑에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엽 3판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같고 방향만 다르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엽은 사실 좀 작은 것이 일반적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옆면에서 보면은 약간 짤막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짤막하게요. 짤막하지만 기본 구조는 사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초를 그릴 때 정면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측면인 경우는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측면인 경우에는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난초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측면인 경우에는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되고 외엽 3개는 위에서 하나가 나고요. 이쪽에서 하나 나고 저쪽에서 하나가 나겠죠. 대체로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내엽을 그릴 때는 보통 이래 와서 바로 받아서 이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두 방향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어떻게 하라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엽은 옆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취하고 외엽은 하나, 둘, 셋 해서 대체로 삼각형 구도를 취하게 해주고 꽃대공이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있는데요. 꽃대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포이라는 게 있었는데 포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궁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나가주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좌로 향하는 수도 있겠고 우로 향하는 수도 있겠죠. 요거는 왼쪽에 향하는데 우로 향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오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잎사귀는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뭐 그것도 꼭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오는 수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이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 둘, 여기까지는 거의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잘 봐서 변화 있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난초를 그리는 기본 정면과 좌측, 우측
그랬죠. 자, 그렇게 이렇게 잎사귀의 기본 구조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하면서 서에 있어서 행서를 쓰는 원칙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했는 거는 에 비해서 지금 했는 것은 좀 진하죠. 화선지에 수묵을 할 때는 진한 거 할 때는 차이가 없지만 수묵을 할 때는 물기가 마르게 되면은 연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굉장히 조금 진하죠. 근데 아까 했던 것은 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묵을 쓸 때는 생각보다도 좀 진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먹을 조절해야 나중에 조금 진하게 나타납니다. 좀 연하게 나타나는 이 초기에 했는 이 색깔은 나중에 배접을 하게 되면은 또 조금 진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적당하게 수묵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과 좌측, 우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상단, 하단 두 개, 여기 이렇게 나겠죠. 여기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향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향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되죠. 너무 붓을 물을 많이 써도 난초의 생기가 떨어져 비고 하기 때문에 물량을 적당히 잘 섞어서 좀 피는 듯한 느낌보다는 살짝 서에 있어서 깨지는 느낌을 살리듯이 난초 사군자에서도 그런 점을 잘 살펴서 다양한 선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난초 꽃잎 1경 1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